예, 제가 이거 강의를 녹화해서 그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링크도 보내드리니까 그래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역의 기초 강의인데요. 원데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한 3번 정도 강의를 2시간씩 3번 정도 해야 될 강의를 이렇게 압축해서 몰아 넣은 거예요. 근데 도무지 아무리 압축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주역이 제가 선물로 보내드린 책자를 보시면 실전편이 있고 이론편이 있어요. 예, 이론편이 앞에 있고 그다음에 주역의 기초 실전편이 있는데 실전편을 빼고 이론편만 오늘은 강의를 하는 거고요. 그 내용, 그러니까 주역이 무엇이고 그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역의 기초적인 기본 문법은 무엇인가, 요거에 관한 내용을 오늘 할 건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 책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편은 책 보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어느 정도 이런 게 주역이구나, 주역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정도는 감을 잡으실 수 있고요. 사실은 주역 공부를 하려면 제가 강의하다가도 말씀드릴 테지만 왜 영어를 공부하려면 알파벳을 알고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몸에 붙이고 있어야 되듯이 주역은 8궤라고 하는 주역의 기본 코드를 장착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8궤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오늘 공부한다. 그리고 주역의 궤사와 효사를 어떤 식으로 읽어내는가 하는 방식, 방법, 그 방법론을 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텍스트와 함께 보실 텐데요.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공유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할 그 주제, 주역이죠. 이 주역의 요 주자에, 글자 주자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역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려면 일단 주가 무엇이고 역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러면 이 주라고 하는 요 글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주나라라고 하는 기원전 1000년 무렵에 중국의 왕조죠. 그때 정리된 역이다 라는 의미의 주역이고요. 두 번째는 요 주자가 우연치 않게도 우연인지 필연인지 제 이름이 고은주잖아요. 제 이름의 주자가 또 이 주자거든요. 그러면 요 주자를 그 이름에다가 애 이름에다가 붙이려면 이게 설마 그 기원전 1000년에 있던 중국 왕조 이름을 생각해서 붙이진 않았겠죠? 그러면 이게 주가 무슨 주냐? 그 목편 찾아보시면은 두루주 이렇게 돼 있어요. 두루두루. 두루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두루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으로는 아주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간적으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우주 전체, 이 지구 전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동서고금에 두루 통한다. 그래서 이 두루 주자에 통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루 통하는 역을 주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 무렵에 정리된 그 이전부터 역이 있었고 그 역을 천년경에 새롭게 정리를 했는데 그때 정리된 역을 주역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원전 1000년 무렵이라고 하는 거는 주나라가 생길 때인데요. 주나라는 무왕이라는 왕이 선생님들 그 교재가요. 생각해 보니까 교재가 좌철돼 있어서 이쪽 면에 오른손이 있는 면에는 빈 종이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필기하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무왕이라는 왕이 주나라를 세웠는데요. 무왕의 아버지 문왕이 있어요. 이 문왕은 은나라의 주나라 직전의 왕조가 은나라거든요. 마지막 왕인 주라고 하는 폭군으로 굉장히 유명한 주가 황제이던 시절에 은나라 서쪽을 다스리던 제후였어요. 그래서 서백이라고도 불려요.
문왕을 서백이라고도 부르죠. 이 백자는 맞이, 우두머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의 제후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 서백이라고 불리던 문왕이 서쪽에서 굉장히 어질게 정치를 잘했다고 하니까 이 폭군인 주보다 더 민심을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그걸 경계하느라 이 문왕을 유리라는 지역에 가두게 되거든요. 연금을 당하거든요. 그럴 때 이 문왕께서 그 감옥에 갇혀서 연금된 상태에서 주역의 괴사와 주역의 64개의 순서와 이름들을 정리해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무왕이 주나라를 세웠는데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아버지인 문왕이 주나라 건국 즈음에 그 전이죠. 그 이전에 역을 완전히 정리했다. 그거를 주역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왕이라고 하는 이분이 정리한 거는 일단은 64궤라고 하는 걸 확정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순서를 정리했어요. 64궤라는 게 이제 선생님들 그 제가 보내드린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한 장짜리 이렇게 종이가 보이시죠? 한 장짜리 이렇게 낱장으로 있는 64개의 표가 보이실 거예요. 이 64개 표를 보시면 여기에 있는 중천건, 중지곤으로 시작하는 이 표가 맨 마지막 수화기제, 화수미제로 끝나는 64개의 순서표거든요. 이 순서를 정한 사람이 문왕이다 일단. 그리고 이 기호잖아요. 보시면 짝대기가 쭉 그어져 있는 이 기호에 괴사라고 해서 이 괴를 설명하는 말씀을 붙였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주나라 이전에도 역이 있었고요. 주나라 이전의 역은 은나라, 하나라의 역이 이런 역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의 역은 연산역, 산이 이어져 있다라는 의미고 중산간이라고 하는 산이 중첩되어 있는 궤로부터 시작해서 궤의 배속이 산으로 시작하는 궤들이 쭉 이어지고 난 다음에 궤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4궤를 쓴 건 맞는데 이 배치가 달랐다는 거. 은나라에서는 귀장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귀장역은 은나라를 세운 탕임금의 덕을 높이는 그런 원리로 역을 배치했기 때문에 지금 주나라의 역은 중천건, 중지곤 이렇게 해서 순서가 한일천에 해당하는 중천건괴부터 있잖아요. 그런데 귀장역은 그 탕임금의 덕이 토덕이라고 하거든요. 땅의 덕. 그래서 중지곤으로부터 64개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배치가 다르고 그거를 해석하는 그 의미망이 달랐던 그런 역들이 이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기원전 1000년 무렵에 문왕이 유리에 갇혀서 지금의 주역을 정리했다라는 구도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원전 10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역을 이런 방식으로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1차적으로 정리된 역을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역이 갖는 의미, 주나라의 역이다. 동서고금의 두루 통하는 역이다. 그러니까 이 두루라는 말의 의미는 시간과 공간을 모두 다 이렇게 포괄하는 의미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는 끝났죠. 그러면 이제 역을 보실 텐데요. 역이라고 하는 거, 요 글자를 두 가지로 읽고 의미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역은 역이라고 읽죠. 주역에서도 역이라고 읽고요. 이 역이라고 하는 건 바뀐다, 바꾼다, 달라진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역에서 첫 번째 바뀐다라는 의미의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역, 이, 불역이라고 써 있어요.
바뀐다, 역, 그 사실이 불력,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은 우주의 모든 것은 계속 변화해 나간다. 바뀌고 있다. 그런데 그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은 불변이다. 라는 의미죠. 그게 바로 역이 불력. 첫 번째 역을 변화, 바뀐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역이고요. 그 바뀌어가는 것, 변화에는 아무런 체계가 없이 그냥 마구 자비로 바뀌는 게 아니라 수시 변형, 때를 따라서, 요 숫자가 따를 숫자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형, 바뀌어 나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역은 시간의 흐름을 상정하고 있고요. 그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주역은 첫 번째 출발이 무엇이냐 하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점서였다. 점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있었던 일들의 그런 변화의 양상을 가지고 과거의 경험들을 모아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도구로서 역이라는 것을 정리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64궤가 주역인데 앞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맞부딪히게 되는, 맞닥뜨리게 되는 64가지의 상황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역이고 64궤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역 64궤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8궤, 8개의 궤라고 했는데요. 이 8궤는 이제 오늘 시간에 공부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8개의 기호, 8개의 기본 단위죠. 그러면 이 8궤를 승했다는 건 겹쳤다는 거예요. 8개 위에다가 8개를 얹어서 그럼 8, 8, 64가 되잖아요. 그래서 64개의 궤로 64가지의 상황으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형세,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수시, 때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주역의 세계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변과 화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현대적으로 변화를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냥 바뀌는 게 변화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주역도 그렇고요. 뭐 장자도 그렇고요. 동양의 이 철학적인 사유에서 변과 화는 다른 개념이에요. 어떻게 다른 개념이냐? 변이라고 하는 건요. 순차적이고요. 그리고 시간에 따르는 점진적인 변화의 양상을 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일어나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변화의 흐름을 변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태어난 아이가 점점 자라죠. 그래서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이 되는 순간부터 점점 늙기 시작해서 노인이 되고 이런 과정,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늙어가는 과정, 이게 바로 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 이 화는 뭘 말하느냐 하면 단절적이고요. 도약적이에요. 비약이라고도 하죠. 그런 변동, 을 화라고 부른다. 그러면
단절적이고 도약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화라고 하는 변화가 생기면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다르게 된다는 거야. 달라진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이하는 것. 이게 바로 화예요. 그럼 대표적인 예가 뭐냐? 바로 생, 사. 아까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는 건 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인간이 되어 태어나는 것. 예. 그리고 인간 이전에는 그죠? 엄마 아빠의 정자, 아빠의 정자, 엄마의 난자. 예. 그 이전에는 뭐였을까? 예. 농산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뭔 말이냐면 그 음식물의 그런 기운, 전기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 이걸 가지고 정자 난자를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전과 태어나기 이전에 인간이 되기 이전과 인간이 된 이후는 예,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사람으로 살다가 죽게 되면 예, 생명을 마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예,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간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라고 하는 변곡점을 지날 때 예,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죠. 그게 바로 화라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주 전체, 나 자신을 비롯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화하고 있는 거야. 변과 화라고 하는 이런 변화의 그 리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지금은 살아있죠. 네. 그러면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이런 변과 화가 거듭되고 있는 이 세계, 이 세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에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우주가 계속해서 바뀌고 변하고 있는데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양상이 변도 되고 화도 되고 매우 달라지고 있는데 이 변화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의 원리를 여기라고 말하면서 읽을 때 쉬울 이자로 읽어요. 네, 쉽다. 변화의 원리가 간단하다라는 말입니다. 네, 이간이라는 말이 쉽고 간단하다, 간략하다, 소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음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는 되게 복잡한 것 같고 우리 인생사도 매우 복잡하고 그죠? 그리고 나의 변화도 매우 복잡한데 그 이치는 음양의 변화다라고 그냥 간단히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은 음양의 변화를 가지고 이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는 그런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음양이라고 했는데요. 자, 음은 알다시피요, 부드럽죠. 그래서 음과 유, 강유 중에서 부드러울 유자가 보이시는데요. 주역을 읽다가 유가 나오면요, 아 이게 부드러운 음이지 라고 떠올리셔야 돼요. 유를 음이라는 말 대신에 유라고 쓰기도 합니다. 유가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가 어디로 올라가나 부드러운 게 어디로 올라가나 하는데 아 음이 올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은요. 붙는 말이 강이죠. 굳세다, 굳건하다. 그러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변하게 하고 화하게 하는 이 기본 원리는 음유와 양강의 상호작용이다. 이것이 서로 계속 늘어나고 줄어들고 음이 늘어나면 양은 줄어들고 양이 늘어나면 음이 줄어들고 양이 극에 달해서 꽉 차게 되면 그 순간 새롭게 음이 시작되고 음이 점점 늘어나서 꽉 차게 되면 그 순간 새롭게 양이 시작된다 라는 것이 바로 주역의 변과 화의 원리라는 거죠. 음양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네, 두 가지가 기본 원리다. 음양의 변화일 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유 해놓고요. 옆에다가 숫자 6 한번 써주세요. 네, 주역은 앞에서 자료에서 보신 그 짝대기 모양의 기호, 예, 효라고 부르는요. 그 기호하고요. 그리고 숫자하고요. 그리고 그걸 설명해 놓은 말,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된 텍스트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숫자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음유는 음은 6이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양은요 9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괴사 다음에 효사가 나오는데요. 효사를 읽으실 때 보면 초육, 초구, 구이, 육이, 93, 63, 94, 64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때 6은 음이다. 9는 양이다. 이런 거죠. 그럼 왜 6이 음이고 9가 양인지는 이따가 좀 이따가 그게 원리가 이런 거였구나 하고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